조갑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1일 밤 10시입니다. 존 볼턴 회고록 내용을 또 한 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존 볼턴은 미국 내에서 가장 북한에 대한 강경파입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를 만나서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결국 그만두고 17개월 동안 모셨던 트럼프의 인간적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약점을 생생하게 폭로하는 회고록을 썼습니다. 이 회고록에 한국과 관련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입니다. 우선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왜 주한미군이 거기에 있어야 되느냐? 그 부담은 한국이 해야지 하면서 계속 돈과 연결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한국은 50억 달러, 지금보다 5배나 더 많이 50억 달러 내라. 일본은 25억 달러를 매년 내고 있는데 그걸 80억 달러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볼턴을 독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턴이 한국과 일본 이렇게 순방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코치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직접 볼턴에게 불러가지고 가거든 주일미군, 주한미군 철수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은 당신이 협상에 유리해질 것이다. 이렇게 권하는데 국방부는 뜻이 다르답니다. 국방부는 주일미군, 주한미군이 일본, 한국 방어에도 소중하지만은 미국 방어에 엄청 중요하다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문제가 아니다. 그 돈을 요구하는 것은 미군이 마치 용병처럼 보일 수가 있다. 해가지고 국방부에서는 오히려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데 대해서 별로 호응하지 않는데 트럼프가 국민들에게 공약을 해가지고 부자 나라에 미군을 보내지 않겠다. 보내더라도 분담금을 제대로 받겠다 하는 그 공약, 선거용이라 이겁니다. 문제는. 그런데 볼턴은 트럼프야말로 한국전에서 미군이 왜 싸웠는지도 모르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역할에 대해서도 무지하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평소에 품고 있다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났을 때 김정은에게 당했다는 겁니다. 즉 김정은이가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시켜달라고 하니까 적석에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북한을 자극하고 돈이 너무 든다.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자리에 폼페오도 있고 볼턴도 있는데 상의 한마디 하지 않고 매티스 국방장관은 미국에 남아 있었습니다만은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적석에서 김정은에게 나는 장성들 의견 다 무시해버리고 바로 즉시 한미연합훈련 중단시키겠다라고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고 말더라는 이야기가 아주 생생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참 트럼프라는 사람이 위태위태합니다. 다행히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빼려고 해도 지금 찬스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독일 주둔 미군은 9,000명이나 줄이는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그래도 미국 상원이 28,500명보다 더 줄일 때는 상원의 허가를 받아라 해가지고 잠금장치를 딱 해놨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가 재선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트럼프가 오클라호마 주에 가가지고 지지대회를 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실내에서 했는데 한 3분의 1 자리가 비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건물 바깥에도 별로 사람이 없어가지고 바깥 연설은 그냥 포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볼턴 회고록이 나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볼턴은 어떻게 보면 공화당 내의 주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이건 부시를 모셨던 엘리트 관료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트럼프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이번 대선에서는 차라리
공화당 표도 바이든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바이든으로 가서 적어도 정상적인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는 게 좋겠다. 그런 의사표시가 이미 여기 들어 있습니다. 요사이 최근 벌어지고 있는 것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공화당의 주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이제 트럼프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월 전 국무장관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를 찍지 않겠다. 문제는 한국에 트럼프 팬이 참 많다는 겁니다. 우파라고 자처하는 사람 중에서도 무조건적으로 트럼프 편을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한국의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시키려고 하는 사람을 한국 우파가 지지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핵 문제 해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김정은과 사진 찍기 위한 회담만 하고 있는 트럼프를 한국의 우파가 공화당이란 하나 이유로 지지하면은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자하고 뭐가 다릅니까? 트럼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한국의 국가 이익에 맞는 사람이냐, 아니면 세계 자유진영의 가치관을 대표하는 사람이냐. 세계 자유진영의 가치관은 뭐겠습니까? 인권, 법치, 자유, 평등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 기준을 트럼프에 딱 들이대면은 트럼프는 자격 미달, 트럼프는 독재자 편, 트럼프는 김정은, 푸틴, 시진핑, 에르도안 같은 세계의 독재자들에게는 그렇게 약하고 우방국에는 가혹하고 이런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느냐? 위태위태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우파 세력은 트럼프를 무조건 반대하라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저는 미국에 사시는 표가 있는 한국의 유권자들도 이번 선거를 할 때는 트럼프를 떨어뜨리는 투표를 해야 된다는 게, 그렇게 하는 게 모국인, 조국인 한국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핵화 사기극에서 주역은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과 어떻게 보면 단짝이 되었던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거의 끼어들어가지고 더 상황이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난 2년 동안 결국 김정은에게 핵과 미사일 고도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줘가지고 핵폭탄은 그 사이에 10개에서 20개가 늘고 그만큼 한국인의 안전은 약해진 거죠. 볼튼 회고록에 따르면은 그래도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지도자는 아베와 지금 보리스 존슨이랍니다. 영국 수상과 아베 수상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은 마크롱이라고 했네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싫어한답니다. 대충 짐작이 갑니다. 왜 아베를 싫어하느냐? 왜 아베를 좋아하느냐? 트럼프가 왜 아베를 좋아하느냐? 그것은 아베가 트럼프를 다루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베인들 트럼프와 같이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아베는 철저하게 일본 국익에 맞춰가지고 트럼프를 요리하고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입니다. 아베가 트럼프를 일본 국가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다루는지를 본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를 다루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를 할 테니까 방위 분담을 높여라 하는 이런 트럼프의 압력 방법이 문재인 정권에는 안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주한미군 철수하려면 하라. 우리가 철수하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당신네들이 철수하고 싶으면 하라. 오히려 그게 바라는 바다. 그렇게 하면은
남북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내가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미국이 짜증을 내면서 주한미군 철수한다면은 그게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먹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한미동맹 사실상 해체를 의미하고 한국이 자유진영 해양문화권과 메어 놓았던 그 끈을 스스로 잘라버리고 중국, 북한, 러시아가 도사리고 있는 대륙의 사회주의 독재권으로 회귀하는 겁니다. 조선조로 회귀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두 가지 위험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독재 체제로 바꾸기 위해서 법치를 파괴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친북, 친중 노선으로 가면서 일본과 미국, 서방 진영과는 멀리 떨어지는, 그러니까 국가의 진로를 바꾸고 국가의 정체성을 바꾸는 두 가지 위험한 도박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볼턴의 이 회고록이 폭로됨으로써 문재인 정권의 정체성, 그 의도, 행태를 심도 있게 입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점에서 볼턴의 이 정보 제공에 저는 감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